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략의 거장으로부터 배우는 좋은 전략, 나쁜 전략, 리차드 럼메트 지음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나쁜 전략부터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나쁜 전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 여구가 많고 문제를 회피하고 목표와 전략을 혼동하고 잘못된 전략적 목표를 이제 설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9.11 테러 이후에 국가안보체제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프린스턴에서 펴낸 국가안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2002 국가안보 전략은 일련의 국가적 목표를 나열하고 있지만 진정한 전략적 기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유용하다. 그러나 단순히 목적지를 정하는 일로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일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와츠는 진정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략과 전략적 목표를 혼동하는 데 있다. 2002 국가안보 전략이나 2006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목표의 목록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제 폭넓은 목표와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최강국이고 그런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전략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러한 내용이 이제 전략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나쁜 전략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계획,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목표만 나열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만 제시하고, 그래서 일관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전략적 목표를 나열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감추려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미사여구라고 하면은 뭐 전문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되게 화려해 보이는 내용이지만은 결국엔 알맹이가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쁜 전략이 만연하는 이유, 이제 리더가 이제 우유부단하거나, 그다음에 틀에 박힌 어떤 리스트에 따라서 작성한 전략들,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또 구체성이 떨어지는 일종의 영적 믿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소년 십자군이라는 게 이제 결성이 됐었는데 이 한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계시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십자군이죠. 그래서 소년들을 이끌고 가서 회교도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했고 또 이제 이 소년에게 감화를 받은 또 독일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또 이제 회교도를 개종시킨다라는 비전을 갖고 또 십자군을 조직하게 되죠. 어쨌든 이 둘 다 실패하게 되고요. 이제 살아남은 소년들은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니콜라스의 군대도 실패하게 되고 니콜라스의 아버지는 그 분노한 소년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또 처형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만 갖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략이 부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전략은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단, 추진, 방침, 일관된 행동입니다. 이제 밑에 사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외교 정책에서 주로 진단은 과거를 통해서 그 유사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라고 진단이 됐다면 전쟁이 추진 방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카다피와 같은 인물로 진단이 된다면 강한 압박과 이면 협상이 추진 방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추진 방침에 따라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측면에서 일관된 행동, 즉 계획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일단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관된 행동을 밑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에 따른 자원 할당 계획과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할 때, 소련을 봉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이 소련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이 조지 캐넌의 전신문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의 진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떤 진단이었냐면은 소련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적대 관계가 존립 기반인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랑 대화가 불가능한 국가라는 거죠. 결국에는 소련을 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압박을 봉쇄해야 한다라는 추진 방침을 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진단도 정확했고 추진 방침도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에서 아버지 부시에 이르는 대통령들이 이 추진 방침을 실행 가능한 목표로 바꿔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토와 세아토, 베를린 공수작전, 한국전쟁, 유럽 미사일 배치, 베트남 전쟁 등 일련의 역사적 행동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행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주게 된 거죠. 만약에 캐넌이 다르게 판단을 했고 미국이 그렇게 진단을 했다면 추진 방침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포용 정책을 쓸 수도 있었고 해방 정책을 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에는 좋은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따른 추진 방침 그리고 그 추진 방침에 따른 일관된 행동 즉 어떤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정책 같은 것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전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은 가설이다. 이 부분은 전략을 과학혁명의 구조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또 이제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이 이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에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 내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현상들을 발견을 했을 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은 새로운 과학 이론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빗대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회사,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어떤 조직이 어떤 새로운 문제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새로운 이론, 새로운 가설을 던져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도 이러한 가설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새로운 전략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가적인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듯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도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기존의 시스템에서 논리적으로 연역으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편한 길을 버리고 귀납, 유추, 판단, 통찰을 거치는 어떻게 보면 소수자의 길을 처음에는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은 가설처럼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예측하게 되고 전략의 궁극적인 가치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성공 여부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뭐 풍부한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다 요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좋은 전략의 틀, 그리고 나쁜 전략, 그것을 약간 이제 어떤 지식의 틀의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